그때는 보통 분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분리구성이 나뉘는 대장균군이 더 쉽고요. 외계, 동결에 대한 저항성, 냉동, 건조식품에서의 저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존성은요. 장구균이 강하고 높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련성은요. 대장균군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검사하고 실험해 봤더니 이렇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왜 그래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실험을 해서. 그래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장관 외에서의 검출 사항이 장구균이 더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요. 생선, 채소, 그 다음에 절인 고기에서의 검출률이 장구균이 좀 더 높았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서 검출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가축이나 사람의 분변에 오염되어서 그런 오염된 환경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번에 안 했던 것과 하나 더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46번부터 50번까지가 다 그 위생지표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46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죠? 1번 식품의 오염 위생지표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관에서 유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균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식품의 식중독균이나 소화기계 감염병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품매개 장관계 병용균과의 관련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균군이 검출이 되면 이런 식품매개 장관계 병원균, 그러니까는 식중독균, 그러니까는 뭐 장관계 관련 있는 뭐 살모넬라나 아니면 소화기계 감염병, 슈겔라, 세균성 이질균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식품에 미량 존재하는 다른 병원균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그리고 오염지표균을 검사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병원균들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애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그래서 46번의 답 4번. 그 다음에 47번.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식품 오염지표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1번. 대장균은 담즙, 염이 함유된 배지에서요. 37도씨 48시간 내에 자당을 분해해서 산과 CO2를 생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자당을 분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당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뭘 분해했어요? 유당이었죠. 그래서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나머지는 다 맞죠. 사람 분변에 다수 존재하는 미생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 환경에 병원성 미생물과 거의 유사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어야 되죠. 유사하게 아니면 더 길게. 그 다음에 보통은 대장균군을 이용하나 장구균을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이나 동결식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47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이것도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문제 되게 단순해요. 다음 중에서 식품 오염의 지표 미생물로 사용되고 있는 대장균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균군이 아닌 것 찾아라 그랬죠? 대장균군이 아닌 것 1번이 됩니다. 그래서 48번에 답 1번이 되죠. 여러분 엔테로코커스 하면 뭐예요? 엔테로 장이고요. 코커스 하면 구균이죠. 장구균. 그럼 장구균은 대장균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대장균군은 그람 음성이